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양주 별내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특이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이혼은 했지만 시어머니였던 분과 계속해서 모녀지간처럼 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죠. 당신 아들 같은 놈이랑 살지 말고 혼자 편하게 살던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관계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이라 함은 남편과 안 보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도 인연을 끊는 게 마련인데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당시보다 시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아마 제 사연을 끝까지 다 들어보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임신 테스트기 2줄. 임신을 확인한 그날이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때 제가 느꼈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엄마가 된다는 그 행복감,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이에서 우리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벅찬 감동에 한없이 울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자 남편도 제게 이전과는 다르게 다정해지기 시작했죠. 나는 결혼한 놈들이 나한테 했던 말 하나도 안 믿었었거든? 남자는 아빠가 되어 철이 든다는 말. 그런데 나 이제 그 말 뜻이 뭔지 알 것 같아. 주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나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남부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우리 아기랑 주연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야. 고마워, 주연아. 어떡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이, 언제 기다리지?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 아들 보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보게. 우리 아들이랑 목욕탕도 가야지. 우리 아들 태어나면 친척들 난리 나겠다. 남편은 아들을 바랐습니다. 그것도 너무 대놓고 말이에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아이 성별을 알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딱 순간이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임신만 되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로 힘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빠, 나 손 좀 잡아줘. 너무 미끄럽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원바위를 가자고. 선생님이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그랬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갑자기 웬 주문진이야. 미끄러워. 조금만 천천히 가자.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 미끄러워. 조금만 참아. 여기가 사람들이 아들 낳으려고 오는 데라잖아. 주문진 소원바위. 이게 아들바위래. 아들바위. 자기랑 나랑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여기 와서 소원 빌고 가는 거야. 오케이? 우리 둘이 반반 닮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서 소원도 빌고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좋잖아. 안 그래? 바다 보면서 자연 퇴어도 하고. 자, 저희 둘 똑같은 건강한 아들 한 명만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 빌고 갑니다. 아들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주문진의 아들 낳는 바위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대체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찾아낸 건지. 남편은 저를 데리고 주말마다 주문진 소원바위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소원바위인지 아들바위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간 것이었어요. 퇴교도 할 겸 주문진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그래서 간 것이었습니다. 저거는 그래도 뭐 저도 주말마다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가서 즐길 수라도 있죠. 먹는 거는 정말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열이 받았었는지 몰라요.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어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애기 성별이 딸로 나온다.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다. 아들 낳으려면 이런 것만 먹어야 한다. 하, 대체 그런 계산은 누가 쓰는 겁니까? 어떤 걸 먹은 여자들이 확률적으로 80% 이상 딸을 낳았다. 뭐 그런 기사를 읽고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음식만 제게 내밀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면서 저는 좋게 좋게 그 사람을 타일렀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제 앞에 놓은 음식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나나. 고작 바나나 하나 때문에 제가 터져버린 거죠. 주연아, 자기야. 내가 칼륨 성분 높은 거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조금 참으면 되는 그거를 못 참아? 아이 낳고 실컷 먹으라니까는. 아이, 이거 버린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임신하면 유독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뭐 시루떡이 유독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임신하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뭐 이런저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바나나 아니면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바나나 한 다발이랑 바나나 우유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었죠. 그런데 그거를 남편이라는 인간이 본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든 그 음식을 보고 나서 저한테 잔소리해대기 시작했어요. 칼륨 많은 거 먹으면 아들 못 낳는 거 알지 않냐. 무슨 애엄마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나 우유를 뜯어서 싱크대에 붓는데 제가 거기서 이성이 뚝 끊어진 것이죠. 졸졸 바나나 우유가 싱크대로 떨어지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자식이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 다발을 빼앗아 들어 우걱우걱 먹어댔습니다. 그놈은 그런 저를 보면서 기겁을 했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래 진짜? 주연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어? 너 왜 이래? 무섭게 정말 이럴 거야? 그 정도만 하라니까. 그러다 체한다고. 박주연! 으악! 야, 박주연!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음식을 왜 뱉어? 그만하기는 뭘 그만해. 내가 지금 그만하는 게 맞아? 그만해야 할 거는 너지. 바나나 먹는다고, 감자 먹는다고, 아들 못 낳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아니, 내가 어머님이 나한테 아들 낳으라고 하셨으면 차라리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옛날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 걸 당신이 난리냐고. 뭐 아들 못 낳으면 누가 너 때려 죽인대?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말을 해보라고. 이깟게 뭐라고 이깟게. 아파! 아프다고! 아우 진짜. 아파? 아파? 너는 더 아파도 돼. 더 아파도 된다고. 우리 애 정말 힘들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애 생긴 거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무슨 아들이네 어쩌네. 내가 주말마다 주문진 가는 거 그것까지는 그래. 그것까지는 참아주겠다 이거야. 어?
그런데 왜 먹는 걸 가지고 난리냐고. 네가 임신을 해봤어? 임신한 건 난데 내가 나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 왜 네가 네 욕심을 내냐고. 내가 술을 먹는데 뭐를 한대. 고작 바나나다 바나나. 어? 누가 너한테 사다 달라고 했냐고. 내가 먹고 싶어서 바나나 그거 사온 거를. 엄마. 아이, 왜 또 울고 그래? 이게 뭐 별거라고. 아이씨, 진짜 울고 싶은 건 나다. 어? 나라고. 이거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아유, 뭐? 얼마나 어려우니?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야말로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입 닥치고 있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남들은 임신했다고 그러면 남편이 와이프 필요한 거 뭐 있을까 봐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 당신은 뭐 했니? 하나부터 열까지 그놈의 아들! 네가 그 아들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네 눈치 본 것 같아. 알아? 그놈의 아들! 무슨 아들 못 낳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뭐만 하면 이건 아들 못 낳는 거다. 이건 먹지 마라. 하다 부적을 쓸어 가자고 하지를 않나? 나 당신이랑 더 있다가는 진짜 무슨 일 날 것 같다. 어? 나 당분간 어머님 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이 먹는 거를 서름받는 게 제일 치사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걱우걱 바나나를 씹어 먹다가 그걸 그대로 그놈 면상에 뱉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분이 안 풀려서 손에 들린 바나나 껍질을 휘둘러 팼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성을 차리고 보니 그놈 얼굴에는 바나나 껍질에서 묻어난 바나나 줄기며 아무튼 얼굴이 덕지덕지 난리였습니다. 그놈은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너는 애엄마가 그것도 못 참냐. 이게 다 아들을 낳기 위한 거다라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 인간이랑 있다가는 정말 사고 칠 것 같아서 저는 짐을 싸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너 미쳤어? 아유, 이런 정신 나간. 아이고야. 너 어떻게 된 게 네 할아버지랑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냐? 응? 너희 할머니가 생전에 너희 할아버지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나 임신했을 때 너희 아빠랑 똑 떨어뜨려 놨었어. 알아? 그거를 세상에.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더만 아주 제 아빠랑 할아버지처럼 하고 있네. 너, 내가 주연이 데리고 있으려니까 너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놈이 말이야. 바라는 것도 많다. 응? 바라는 것도 많아. 직장 다니면서 입시까지 한 거를 그거를 고맙다고 업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뭐? 어디를 데리고 다녀? 주문진? 아이고, 에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는 하여간에, 아유, 됐어. 아무튼 너 주연이한테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아니, 엄마,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됐어! 네 말 들어봤자 뻔해. 끊어! 남편과 바나나 대첩을 벌인 당일, 제가 퉁퉁 부은 눈으로 시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겁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당신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죠. 저는 저 때 처음 알았어요. 아들 찾는 그 병이 유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할아버지, 시아버지도 그렇게 아들을 찾았대요. 시할머님은 당신이 그렇게 시달리셔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일부러 시아버지와 떨어뜨려 두셨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도 뭐 대물림인지. 시어머님도 그 상황을 어이없어 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키우면서 너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 댁에서 지내며 남편 놈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주연아. 어머머, 아가. 아이고, 이를 어떡해. 119, 119. 주연아,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응? 아가, 정신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지 아이 출산 예정일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저는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제가 욕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더니 하혈을 하면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어요. 똑같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다른 산모들이 아이를 보러 오고 가는 동안 저는 커튼을 치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딸이었다고 하네요. 아들이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가 떠난 건 아닌가. 아이의 성별을 듣고 나자 더더욱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든 남편 놈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를 무시해 볼 걸. 내가 진작에 시댁에서 지낼 걸. 모든 게 제 잘못 같았거든요.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잘못 말입니다. 엄마가 와서 계실 거니까 몸 잘 챙기고 있어. 나도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쩌겠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가서 자리 잡히는 대로 최대한 자주 한국에 들어올게. 몸조리 잘하고 있어. 엄마, 규현이 좀 잘 부탁해요. 유산한 몸을 회복하기도 전에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서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유산하고 난 뒤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또다시 무기력한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만 있었기에 그 사람이 해외로 출장을 가던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놈은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저야 좋았죠. 친정엄마가 없는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엄마 그 자체였으니까요.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는 장례 기간 내내 제 옆에 함께 계셔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미안해. 내가 내년 자기 생일에는 꼭 갈 수 있도록 할게. 아유, 회사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네. 진짜 미안. 작년 자기 생일에도 못 갔는데 미안해. 1년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던 남편의 해외 출장은 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몸과 정신이 추슬러지고 나니 남편이 해외에서 잘 지내는지 밥은 입에 맞는지 걱정이 되었죠. 이번에 휴가 써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얘기해봐. 어머니랑 같이 준비해서 갈게. 어머님도 당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 어? 아니야. 뭐하러 와. 오지 마. 나 요즘 일 많아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어차피 나 내년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뭘. 당신이랑 엄마 오면 나 신경 쓰여서 할 일도 잘 못해. 오지 말고 그냥 반찬을 한국편으로 보내. 차라리 엄마랑 어디 제주도나 다녀와. 남편이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 이상하리 많지 그 사람은 저와 시어머니가 오는 걸 막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님이 팔에 깁스도 하고 계시기도 했고 당뇨도 있으셨던 터라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하던 전화와 메시지는 이틀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가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죠. 그때가 되어서야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말이에요. 노래 가사처럼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을까요? 그렇죠. 왜 좋지 않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3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던 저는 벨이 수차례 울리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저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집에서 나가주라. 당신도 대충 눈치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나 여기서 여자 만났어. 여기 도착하고 1년 못 돼서 만났어. 그 사람도 남편 있어. 우리 둘이서 지내면서 느낀 게 이게 진짜 인연이구나 싶더라. 당신한테는 미안해. 안 미안한 걸 아니야.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닌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안 되는 마음을 억지로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여자랑 나도 생각이 많이 있었어.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한국에 버젓이 배우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져야 하나? 정리하자. 여러 번 마음 먹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러다가 우리 소율이가 태어났어. 나 여기서 아이도 낳았어. 소율이. 당신 말이 맞더라.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그냥 내 자식이라서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얘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이혼하자고. 나도 한국 들어가면 당장 애랑 와이프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집이 필요하잖아. 어차피 그 집 우리 엄마 집이고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안 준다는 소리 아니야. 당신 나랑 살면서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그러니까 위자료는 줄 테니까 그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혼 진행하자. 저는 누가 그 자식한테 대본이라도 써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말을 술술 잘도 하더라고요. 작정이라도 하고 전화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긴 저랑 헤어질 작정을 했으니 제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겠죠? 자기가 미국에서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다고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상건녀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키워야 하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달라니요. 참, 그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맞는 건가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잘한다. 이거를 내가 왜 이제야 알았나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 지금 뭐 대본이라도 쓴 거 아니야? 거기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알았다고 당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짐 싸들고 나가는 게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야? 주연아, 너는 꼭 무슨 내가 너한테 나쁘게 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나 애까지 있는 마당에 당신이랑 좋게 헤어지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나 그냥 우리 집사람이랑 소율이 데리고 한국 들어가서 당신 그냥 내보내면 그만이야. 안 그래? 그래도 주연이 네가 나랑 살면서 어땠을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당신한테 전화한 거잖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개소리를 사람 말같이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집사람? 그래, 뭐 당신이 좋은 인간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다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개차반 일 거라고는 내가 상상도 못했네. 네가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집을 비워줘?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 사람 진짜 잘못 봤어. 내가 당신을 잘못 본 것처럼 당신도 나를 잘못 본 것 같다. 일단 끊자. 나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네.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미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분명 아무렇지 않은데 눈물을 계속 나고 있었죠.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무섭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무서웠어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친정오빠도 돌아가셨고 친구들이 있지만 다들 가정이 있고 이혼까지 하고 나면 내 옆에는 누가 있는 거지? 나는 그럼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되는 건가?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제발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말입니다. 마음 여린 우리 시어머니, 엉엉 우는 제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더 나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또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죠. 한참을 시어머니 손을 잡고 엉엉 울다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니, 머리로는 그런 사람이랑 당장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혼해버리고 나면 세상에는 정말로 나 혼잔데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명절에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주연아,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랑 사는 거 그거 하나 좋을 것 없다. 하나도 좋을 것 없어. 이혼해. 주연아,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사는 거 네 인생이 아까워. 내가 주연이 너 내 딸같이 생각하는 거 네가 알 거 아니냐. 엄마로서 얘기하는 거야. 당장 그런 놈이랑 이혼해. 이혼하고 주연이 네 인생 멋지게 살아. 응?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내가 있는데. 주연이 네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데. 너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몰라? 주연아, 너 이혼해라. 그 망할 놈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아이고야, 누가 이 집을 자기한테 준다고 했대? 착각도 자유지. 나 이 집 주연이 넣어줄 거야. 너한테 주려고 예저녁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 뭘. 당장 명의 이전하러 가자. 응? 그리고 이혼하는 거야. 알겠지? 세상에 저런 시어머님이 어디 계실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시어머니는 당장에 당신 아들놈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못돼 먹은 놈이랑 살면 네 인생이 아깝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제게 주겠다며 제 손을 이끌고 명의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저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려니 했는데 정말로 집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죠. 사실 시어머님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었어요. 그래도 남편이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도 치러주시고 하신 거였죠. 자기 아빠랑 똑 닮은 행동을 하는 당신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으셨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계신데 제가 용기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해 줄게. 나한테 위자료 준다고 했었지? 뭐 얼마나 줄 건데? 나한테 당신 입으로 위자료 주겠다고 얘기한 거면 내가 요구하는 게 얼마건 달라는 대로 줄 작정으로 위자료 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지? 그거야, 그렇지. 대신 내가 얘기한 조건 알지? 나는 당신이 그 집에서 나간다는 게 조건이야.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줄 생각 없어. 그래, 그 집에서 나갈 거야. 그럼 내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 주는 거네? 대신 나한테 시간 좀 줘. 한 달 정도? 나도 지낼 집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시간은 줘야 하지 않아? 그래, 이왕 위자료 주는 거 지금 미리 줘라. 나 지낼 집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당신도 더 편하지 않으려나? 위자료 받았다는 각서 필요하면 말해. 그것도 써줄 의향 있어. 말만 해. 어떻게 할래? 저는 나름의 복수를 하면 복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속이고 해외에서 새로 가정을 꾸렸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저한테 뻔뻔하게 그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고요. 거기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위자료를 주겠다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협박까지. 위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놈이 주는 돈까지 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고 뭐고 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받아내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내 인생에 남기게 된 게 너무 괘씸했어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여기 집 좋아요. 사모님도 젊으셔서 이런저런 터치는 일절 안 하시고요. 그렇죠? 전세 물건으로 요즘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데 없어요. 학군도 좋고. 여기서 지내면서 아이도 낳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기 사모님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해서. 저도 이 집 들어올 때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베란다도 터가지고 공간도 넓게 했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도 좋아서 나중에 아이나 기르셔도 좋을 거예요. 저 전세금 올리거나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지금 계약하셔도 돼요. 저야 뭐 빨리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좋은 거라서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한테서 받은 그 집, 저와 그놈이 살던 그 집을 전세 물건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놈 말대로 제가 그 집을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로 했죠. 단, 제가 나온 그 집에 세입자를 들어오게 했다는 차이점 정도라고 해두면 좋겠네요. 그놈은 제가 집을 비웠다고 하자 약속한 위자료를 제게 보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은 이상 합의 이혼으로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함께 말이에요. 제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너와 같이 살면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사는 그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고 자리 잡은 지 얼마 있지 않아 그 자식도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기는 이혼도 깔끔하게 했고 그렇게나 운명이 있는 것 같다고 외쳤던 상간녀와 자식까지 옆에 딱 끼고 들어왔으니 모든 게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호락호락하게 두고 볼 리가요.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아, 됐고,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집에, 아니, 우리 엄마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 줄 알아? 뭐야?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해. 지금 우리 와이프랑 애기 차 안에 있단 말이야. 빨리 얘기를 하던가. 아니, 당신 빨리 와서 이 상황 해결해. 해결하긴 뭘 해결해. 당신 말대로 내가 그 집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집에서 나오라며?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 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너보고 나가라고 한 거야? 그런 거냐고! 뭔데? 너 지금 이거 우리 엄마가 알고는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전세로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다던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지금 너 한 명 때문에 일이 얼마나 꼬인 줄 알기나 해? 밖에 이삿짐 차도 다음쯤 가야 한다고. 지금 그대로 앞에 내려놓고 그냥 갔어. 알아? 아차차. 어머, 미안.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그 집 나한테 어머님이 주셨어.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혼해달라고 하던 그날 나 어머님 찾아갔었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이혼하라고. 웃기지? 당신 어머님 아들이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그런 천하의 못된 놈이랑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그 집 나한테 주셨어. 너 같은 놈이랑 살지 말고 내 인생 찾아서 재밌게 살라고.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그때야 내가 정신이 들더라. 그렇지?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울었지? 쓰레기랑 살아봤자 나한테 좋을 게 뭐라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나쁜 년 된 거 독하게 살아보자. 막 살아보자. 너도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라고 너한테 못 줄 건 또 뭐겠어? 안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내가 너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혼당할까 봐 무서워? 뭘 무서워해? 네가 그랬잖아. 그 여자랑 너랑 운명인 것 같다고. 너무 운명이라서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었다고. 그 여자가 네 운명이면 네가 집도 절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해도 좋다고 살겠지. 안 그래?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세입자들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괜히 들쑤시지 마.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난처해지잖아. 뭐? 여보세요? 야, 박주연! 야!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나요? 그놈 말대로 그 집에서 저보고 나가래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받고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까지 쿨하게 찍어줬고요. 까맣게 몰랐던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친자식도 아닌 며느리였던 제게 그 집을 주실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 집을 주신다고 했을 때 당황했으니 뭐 그럴 만도 했겠네요. 그 자식은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굴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삿짐 차까지 대동해서 집에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 가족은 갑자기 사다리차가 올라오니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군요. 그 덕에 이삿짐 차는 시간도 쫓기겠다. 하다 이사한다고 경찰이 왔으니 짐만 내려놓고 가버린 것이었죠. 상간녀와 아이는 차에서 그저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요. 아이만 생각하면 안쓰럽기는 하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의 부모 인성이 거지인지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 말입니다. 저한테 연락에 전화를 해다다가 갑자기 뚝! 그 자식은 전화 걸어오는 걸 멈췄어요. 뭐 알아서 포기했나 보다 하고 저도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통화를 끝으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외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핸드폰에 연신 울려댔죠. 저장된 이름 하나 없이 번호만 덩그러니 떠 있었지만 저나 시어머니나 그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시해. 이놈 이거 인간 안 됐어. 제가 좋아서 바람 피워서 새살림 차린 놈이 왜 나한테 전화야? 이놈 이거 나한테 전화해서는 왜 주연이 너한테 그 집을 줬냐고 난리를 피우더라.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했었더니만은 나한테 그러네.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바람 피웠던 거라고. 아휴, 말 다 했지 뭐. 내가 저런 놈을 뭐 한다고 고생해가며 키웠는지. 주연이 너도 신경 쓰지 마. 못돼 처먹은 놈, 지 아쉬울 때 되니까 이제 나랑 네가 생각나는 거겠지. 절대 받아주지 말아라. 알겠니? 알고 보니 그놈은 저한테 전화를 끊고서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매달렸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았던 시어머니는 너 같은 자식 없다고 딱 잘라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쫓겨나자 그놈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고 떠났고요. 며칠 내내 전화를 해오는 걸 보면 분명 자기가 뭔가 아쉬워서인데 괘씸한 놈이라고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뭐 번호를 바꾼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려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한 남자가 시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죠. 네, 그놈이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뭐야? 진짜 맞네. 엄마가 정말로 엄마 손으로 그 집 이 여자한테 준 거구나.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알겠네. 어? 여기는 뭐하러 왔어? 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가서 네 와이프랑 자식 데리고 살아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예, 주연아. 너 얼른 들어가라. 이런 놈이랑 말도 섞을 필요 없어.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나 지금 가진 거 땡전 한 푼 없어. 월급 받는 족족 다 그 여자한테 들어가. 애 양육비로. 그 여자 나 집도 절도 없는 거 알고
나한테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 나쁜 년. 혼인신고를 왜 하나 했더니만 나한테 양육비 받아내려고. 엄마, 나 진짜 가진 거 하나 없어. 어? 주연아, 네가 엄마한테 말 좀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빌게. 주연아. 그렇게 여자가 좋아서 살림까지 차렸던 놈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저와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남자가 집도 뭣도 없는 걸 알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더군요. 그 와중에 영리하게도 혼인신고를 하고 버티다가 이혼 신청을 해서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놈은 월급을 받아도 어디 뭐 당장에 전셋집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가차없이 뒤돌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휙 들어가 버리자 이제는 저한테 매달리려는 그놈을 뒤로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분간은 전화 연락만 하자고 말이에요. 자주 만나면 분명히 그놈이 들러붙을 테니 굳이 부딪혀서 좋을 것 없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다닙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한테 월세방 하나 마련해 주시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놈도 자기 필요한 것 얻고 나자 시어머니 앞이며 제 앞에도 일절 나타나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인 놈이죠.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야 저와 시어머니의 특별한 관계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지낼 줄을 몰랐네요. 참 사람 인생살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